사춘기. 나는 아무래도 요새 사춘기가 같다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 나 아무래도 사춘기가 같아. 기분이 막 좀 이게 막 이상하고 좀 뭔가 이게 막 사춘기인 것 같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사춘기가 왜 되냐면요, 성기관이 자라나는 시기가 사춘기다. 성기관이 자라나는 시기가 사춘기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도 사춘기 때 성기관이 발달을 하고 여자도 사춘기 때 성기관이 발달을 하니까 기분도 좀 이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는 보세요, 언제 끝나느냐? 20살이 돼야지만, 이것도 만 20살이야. 만 20살. 만 20살이 돼야지만 사춘기가 끝나고 우리 인간의 성기관도 만 20살이 돼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 몇 살이 돼야지 우리 성기관이 완성이 된다고요? 20살, 만 20살, 만 20살. 그럼 한국 나이로는 22살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머릿속에 팍 넣어야 돼. 만 20살까지는 내 성기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다. 왜냐면요, 요새 학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 해가지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성기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벌어지고 있어.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를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생명 걸고 주일마다 동성애 반대하고 경기도 인권조례 반대 서명도 5만 명 중에 내가 볼 때 2만 명은 우리들 교회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봐봐,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이 아직 성기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즉 만 20살 이전인데, 이 중에 다 20살 이전이잖아. 그렇지? 여러분 중에 20살 이상인데 초등학생 없잖아. 20살 이전인데 성기관을 쓰면 어떻게 되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짜자자잔 밑에 보는 것처럼 암이 걸린다는 거야. 암이. 여러분, 그런데 20살 이전의 학생들한테 성기관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 학생을 암으로 죽이자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말아야 돼? 너네들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막아야 되지. 절대 만 20살 이전에는 성기관을 쓰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성기관을 20살 이전에 쓰면 무슨 병에 걸린다? 암에 걸려.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야. 그래서 에이즈도 나와서 쟤는 IQ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넌 1등이다, 1등 반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결혼에 대해 또 얘기해 볼게요. 결혼 너무나 예쁘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하고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게 결혼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은 누가 한다고?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남자랑 결혼하면 돼, 안 돼? 여러분의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남자면 돼, 안 돼? 아니, 엄마가 여자야지 엄마가 아빠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 말이 이상한 거잖아. 그러면은 여자랑 결혼하면 돼, 안 돼? 여러분의 아빠가 여자면 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떻게 아빠가 여자야, 그렇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동성애라고 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걸 동성애라고 그런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절대 동성애 성향은,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동성애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친구들 중에. 아니야, 예언은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런 기분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오늘 목사님께 이 강의 이후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내가 동성애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딱 잡고 막 기도하면 성령님 위하면 그거 딱 없어져. 그러니까 꼭 기도를 받아야 돼. 숨기면 안 돼. 그런데 정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의사들이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뭔지 알지? 그거를 다 조사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조사를 탁 해봤는데, 싹 조사해보니까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동성애 유전자는 인간에게 없어. 그러니까 동성애는 결코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학의 결론입니다. 그럼 동성애는 왜 하게 되는 거냐?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나는 팬픽이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봐. 방탄소년단 팬픽. 예를 들어서 팬픽 잘 몰라? 팬픽. 아니, 팬티 말고, 팬티는 다 알지. 팬티 말고 팬픽. 여기 팬픽 요거 맨 위에
좋았어요.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 나는 BL 물이 뭔지 안다. BL 없지. 이걸 몰라야지 좋은 거야. 왜냐면요, 팬픽, BL 이런 게 동성애 물을 담은 내용을 팬픽 혹은 BL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애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런데 안 보는 애들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런 동성애 영화 혹은 동성애 만화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 뇌가 동성애를 학습하게 돼서 동성애를 배우게 돼서 동성애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동성애 영화, 동성애 만화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보면 동성애자가 되니까 동성애 만화 영화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이바는 페리라는 남자는 건장한 남자에 보셔요. 턱수염도 많죠. 그래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은 기분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있으니까 난 여자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추 있잖아. 남학생들 꼬치 남성의 성기관 그거를 칼로 싹 하고 잘랐어. 진짜야. 그 다음에 유방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성 호르몬 주사. 여러분 주사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주사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그런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이 여자가 되려면은 유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하려면은 엉덩이에다가 이따만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매일 팍팍 맞아야 되기로. 이거를 매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 유방을. 그 다음에 이 애가 이 남자의 실제 애다. 실제 애인데 쟤한테 난 이제 여자가 됐어. 너한테 젖을 먹일게 하고 젖을 딱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래. 이 애기는 엄마 젖을 먹고 싶겠어? 아빠 젖을 먹고 싶겠어? 여러분 아빠 젖 먹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 가서 우유를 하나 고르려도 무항생제, 무호르몬 이런 유기동 우유 먹이려고 엄마들이 막 돈 많이 써가면서 여러분 좋은 우유 먹이려고 막 그런 거 사거든. 이 아이는 호르몬 우유를 어릴 때도 먹고 사는 거야. 호르몬 우유. 그럼 이 아이의 건강이 좋겠어 나쁘겠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되겠다고 이렇게 고추를 칼로 자르고 매일매일 아픈 엉덩이살 팍팍 맞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아니지. 이 남자는 펠론 폭스라는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은 기분을 또 느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칼로 고추를 팍 하고 잘랐어. 그 다음에 엉덩이살을 맨날 여성으로 팍 맞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친구가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에 나갔어. 이종 격투기 대회 뭔지 알죠? 서로 막 두들겨 패는 거. 가가지고 이 여자 선수 위에 보이잖아요. 저 여자 선수를 머리를 잡고 봐봐. 이 남자는 고추를 잘랐지만 근육과 뼈는 완전한 남자거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싸움이 되냐? 안 되잖아. 이 여자 선수를 보는 것처럼 완전 머리를 꽉 제압한 다음에 무릎으로 이거를 막 찍어가지고 이 여자 선수가 여기 뼈 있지 여기 눈뼈 두개골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눈 멀 뻔했다. 그리고 퍽 쓰러졌어. 기절했어. 여러분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선수가 여자 이종격투기 대회에 나가서 여자 선수를 두들겨 패가지고 두개골 부러뜨리는 거를 하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들이 이 남자가 무서우니까 저 사람은 남자다. 고추만 없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 이종격투기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종격투기 대회에서 그것은 성차별이다. 왜 이 남자를 차별하느냐? 이 남자가 기분이 여자면 여자인 거지 왜 그 사람을 여자가 아니라고 차별하느냐라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도 여자 선수를 자꾸 계속 패고 있어요. 이러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가브리엘 류드리히라는 남자는 이라크 전에 참여했던 아주 그냥 용사예요. 용사. 막 총 들고 진짜 막 이라크 가서 사막에서 총 쏴가지고 막 상대편이랑 전쟁을 치른 용사였는데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뭘 잘라? 그렇지. 그걸 칼로 팍 자른 다음에 또 뭘 맞아? 이거. 그래가지고 여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자 농구단에 입단을 했다? 여자 농구단에 입단을 하니까 이 여자 선수를 봐봐. 이 상대가 돼. 이 사람이 공을 몰고 막 뛰잖아? 그러면 상대편 여자 선수들이 몸을 꽉 이 남자랑 부딪히잖아? 그럼 여자 선수들이 다 그냥 팍팍팍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비니 오라는 남자는 밑에 봐봐. 되게 잘생겼죠? 해맑잖아?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려 110번 넘게 몸을 여기저기 막 잘라냈어.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위 최종 결과가 저렇게 나왔거든. 여러분 외계인처럼 돼버렸네. 그렇지? 무섭지요. 무섭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는 우리가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우리 산책하잖아요. 요새도 밤에 산책을 하는데 어떻게 산책하는지 알아?
짜자자자 저렇게 산책을 해. 몸에 붕대를 똘똘똘 감고 밤에 저러고 막 밤길을 걸으면은 사람들이 이 비니오를 만나면 무섭겠어, 좋겠어? 아, 무섭지. 무슨 괴경화에서 주인공 튀어나온 것 같잖아. 그런데 밑에 이 남성은 라미네즈라는 남미의 청년인데, 이 사람은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이 되고 싶은데 특별히 해골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는 것처럼 귀, 코 이거를 칼로 다 잘라버렸어.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실제 모습이 분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녀. 이게 이해가 돼? 여러분들 이해가 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 이거는 이 사람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성기관을 너무나 축복을 주셔서, 봐봐, 여자 성기관은 100배가 확 늘어난다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기관을 칼로 자르고 내 몸을 칼로 자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 이건 죄야, 죄야. 심지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 맞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는 동성애도 더 지나가 버린 거야. 동성애가 아니라 나는 동물이랑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남자는 잘생긴 금발백인 남성이었는데 어느 날 야외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너무 기쁜 마음에 딱 아들의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이 개가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걔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을 막 아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어?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가르치라고 현재 한국 사회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만 못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가 거의 다 만들었어. 나는 조금 만들고, 하여튼 이거 조금 만들었어. 하여튼 그렇게 한 거야. 심지어 이 아름다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거든.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을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 개가 이 여자의 두 번째 동물 남편이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동성을 하게 되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게 바로 에이즈라는 거예요. 이 에이즈는 주로 남성 간 결혼하는 사람들 사이에 확 번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학생들 중에 내가 남자랑 좀 사귀어 볼까? 이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야. 사귀면 무슨 병을 걸릴 수 있어? 그렇지, 에이즈에 걸릴 수 있어. 저 잘생긴 남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락 그룹인 퀸이라는 그룹의 프레디 머큐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결국에 동성애를 하다가 동성애를 하다가 뭐에 걸렸다? 에이즈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44살에 저렇게 좀비처럼 됐는데 눈이 멀어버렸거든. 나도 지금 43살이 넘었어. 그런데 봐봐, 내 모습하고 이 좀비 모습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아니면 저렇게 좀비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싶어? 그렇지, 생각해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동성애를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돼, 안 돼? 토드라는 저 잘생긴 남성은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모델이었는데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결국 24살에 저렇게 이러고 죽어버렸다. 여러분, 24살에 이러고 죽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딱 오더니 야, 너 나랑 동성애 좀 하자고 막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 친구 손을 꽉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 동성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서 걔 속에 있는 동성애 마귀를 쫓아줘야 돼. 그런데 걔가 갑자기 야, 너 나랑 동성애 할 때 이거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24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에이즈에 뭐 하면 에이즈 걸린다고?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의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해맑고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당연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남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 성폭행 뭔지 학교에서 얘기 들어봤지. 그런데 남학생이 성폭행 당하는 일에 80%가 남자한테 당하는 거야, 남자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났어. 이렇게 갑자기 웬 남자애가 빡 하고 키스를 한다든지, 혹은 엉덩이 같은 데를 만진다든지, 혹은 껴안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 동성애를 하자는 거니까 꼭 선생님, 목사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무조건 알려야 돼. 알리면 어르신들이 해결을 해줄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 혼자 비밀로 하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시 한번 말할게. 나 혼자 비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꼭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혹은 부모님,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성폭력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무조건 성폭력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떤 어른이 야 내가 네 몸을 좀 만져도 돼?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네? 했다가 그 어른이 내 몸을 만졌어? 이것도 성폭력이야. 여러분이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성폭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폭력이 발생하면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등께 꼭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폭력이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PC방에서 함께 가고 과자도 사주고 놀아주던 사람인데 선물을 주면서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성폭력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낯선 어른이 나한테 막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나랑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 여학생을 막 두들겨 패고 성폭력 하려고 했는데 이 여학생이 다행히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학원 혹은 아파트 탔는데 어떤 어른이랑 나랑 단둘이 타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바쁜 것도 그렇게 없잖아. 그러니까 꼭 여러 사람 있을 때를 기다렸다 타는 게 좋다 그런 거지. 찜질방에서 남자들이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한 가지만 들려드리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다. 남자 대학생 형아가 이 소년부 남학생한테 너무 막 잘해주는 거야. 막 잘해주고 놀아주고 옷도 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다가 항상 이게 막 너무 잘할 때는 의심해야 돼. 그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갑자기 야 내가 너한테 비디오 하나 보여줄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아까 목사님이 말한 남자끼리 못된 행동하는 거 있잖아. 남자끼리 막 키스하고 만지고 그런 비디오가 있거든. 그거를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 나랑 이거 해볼래?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 대학생 형아를 너무 마음속으로 의지하게 된 거야. 자기 잘해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됐어.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동성애자가 됐어. 커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어떤 어른이 막 잘해주면서 뭐 음란한 거 있잖아. 막 이상한 막 야동 같은 거 보여주면은 아, 이 사람이 바로 성폭력 범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꼭 엄마, 아빠,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학원, 놀이공원, 건물 등의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5학년 여학생이었어. 5학년이면 좀 큰 거잖아. 그런데 집에 혼자 있었거든, 아파트에.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띵동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집에 고칠 게 있어. 문 좀 열어줘 해가지고 열어줬는데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니까 절대 택배, 경비 아저씨 등등 모르는 사람이 띵동 누르고 나 혼자 있을 때 집에 들어와야겠다, 내가 도와줄 게 있다 그러면은 들어오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절대 오지 말게 해야 돼. 오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서 나는 애기라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와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 계신지 내가 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알려주겠다 이러고 돌려보내야 돼.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가 언제 오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학교에 주번활동 때문에 조금 일찍 갔거든.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 학생한테 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이 학생이 너무 착하고 어른이 휴지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휴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거든. 거기서 성폭력을 당할 뻔했는데 이 여학생이 다행히 도망 나왔어.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 알아? 내가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잖아. 그러면은 절대 가만히 당하면 안 돼. 공격을 해야 돼.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딱 V 해봐. V. 이걸로 눈을 확 찔러버려. 진짜야 진짜. 이걸로 눈을 그냥 확 찔러버려. 이걸로 확 찔러고 도망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목대는 홀 하려고 그러면은
어른이 아픈 척하면서 짐을 달라고 해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 짐 좀 들어주고 우리 집까지 가자 해가지고 집까지 좀 바래다 줘 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집까지 갔다가 성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어른이 도와달라, 우리 집까지 가자 이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르신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하면 돼. 나는 아직 어려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겠다. 우리 부모님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겠다. 해가 딱 하면 도망가. 그런데 도망 안 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갑자기 콱 잡는다. 그리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이거 예슬이 사건은 뉴스 본 친구들 있을 거야. 너무 가슴 아프니까. 강아지가 아프니까 우리 강아지 좀 돌봐줘 해가지고 예슬이가 너무 착하니까 강아지 불쌍하니까 그 강아지 돌보려고 이 아저씨 집에 갔다가 성폭행 당할 뿐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알잖아. 유명하잖아. 무슨 일이 당했는지 알잖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낯선 어른이 나 도와줘. 우리 집까지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어려서 못 도와드려. 이렇게 말하면 돼. 알았지?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으려면 일단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거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생활을 위해 예수님과 대화하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음란물을 보면 안 돼요. 야동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동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절대 야동을 보면 안 된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중에 야동 보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번 야동 본 친구 있어? 야동 본 친구 손 한번 들어봐. 이거 선물을 줘야지 손 드나? 잠깐 선물을 뽑아야 손을. 야동 본 친구 있어?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초등학생 중에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평균적으로 야동을 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 남학생들은 야동을 접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야동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각을 해야 돼. 이 아저씨를 내가 왜 따라가야 되지? 이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린데 내가 어른을 도와주기가 충분하지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데 여러분 사진이나 연락처를 남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진을 남기면 막 이 변태 남자들이 애들 좋아하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거든. 걔 얼굴을 보고 애가 이쁘니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얼굴이나 연락처 등을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남기면 안 되고, 그러면은 무슨 사진 올리면 되느냐? 예수님 사진만 올려. 그리고 되도록 아이들은 혼자 다니면 안 돼. 친구랑 꼭 같이 다닌다든지 어른이랑 같이 다닌다든지 하고,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또는 위급시 도움을 구할 가게 등을 알아두면 됩니다. 안전지킴이가 뭔지 알죠? 학교 앞에 문방구 그런 데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려서 도와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부모님과 친한 어른이라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어른이 부탁할 때는 항상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고 꼭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폭력 당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이유가 이 성폭력 가해자가 이 아이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거를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엄마한테 신고하면 내가 해치겠다 이러니까 그 협박이 무서워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절대 누가 나를 협박하더라도 그 협박에 무너지면 안 돼.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날린 것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꼭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죠.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해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친구들은 그게 마치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못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아픈 마음을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어서
여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무료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리고 상담 전화는 112, 117, 1366, 1388 등등에 신고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PPT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3억 대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라는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기억하며 동성애는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성폭력은 내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며 다음 사항을 꼭 지키도록 해요. 하고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잘 지키고, 5번에 진짜 있잖아. 상대방의 눈을 찌른다는 거.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이게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5번에 보면 물기도 괜찮거든. 그런데 발등을 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발등을 치라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발등을 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주먹으로 이래가지고 발등을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학생들 중에 구두 신는 학생들 있잖아. 특히 약간 뾰족한 구두 있지. 뒤에서 누가 나를 확 껴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찌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급한 대로 이 하이힐로 발등을 찍으라고 돼 있어 이러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순간 딱 떨어지거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라고 돼 있는 거야. 그리고 6번, 욕하거나 맞붙어서 싸우지 않아요. 위험해. 이건 뭐냐면은 상대편의 눈을 팍 찌른다든지 아니면 순간 그 손을 깨물 수는 있겠지. 그러면은 어른이라도 아파가지고 일단 순간 떨어지거든. 그때 사람 살려, 성폭행이야 하고 막 뛰어 도망가야지. 한번 딱 공격에 성공했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1대1 대결을 했구나,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실 건데, 이 교재에 쓰임한 사람이 일단 전데 저보다요 우리들 교회가 거의 다 했어. 나는 요만큼 했어, 요만큼. 그런데 여기 같이 동참하신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하셨고 목사님 동참하셨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름을 다 적으려고 그랬는데 이름 적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다고, 또 이분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면 동성애 단체가 이분들을 좀 괴롭힐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빼달라고 해서 일단은 뺐어.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는 거야. 왜냐면요, 이 한국의 다음 세대를 지킬 목적으로 순교자적인 각오로 매일 관계상에서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몇 분 안 돼. 희귀해, 한국 전체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이 김영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에서 이게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귀히 쓰이시고, 여러분 같은 소년 소녀들 때문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틀림없이 나쁜 학교 성교육을 막아주시고 동성애 막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 더 선교하는 나라, 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